비트코인이 벼랑 끝에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CME 갭을 메꾸자마자 떨어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오늘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긴장되는 그 한 주, 상호 관세를 앞둔 한 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4월 2일, 한국 기준으로는 4월 2일 저녁 정도가 되겠죠. 관세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텐데 전 세계적으로 그 여파가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일본 증시 니케이 4% 정도 하락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하락이 펼쳐졌었습니다. 국장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긴 했지만 국장 같은 경우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평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증시 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쭉 하락했었는데 오늘 개장을 하자 약간 반등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조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도 지금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는 약간의 상승, 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전고를 뚫어주면서 3152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앞에 7자 보러 가는 거 아니냐, 더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겁을 주고 있었으나 미국 증시가 반등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그런 것 같지만은 반등을 일단 해주면서 83,247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올라가지고 84,000달러대에 있는 갭을 메꿨죠. CME 갭을 메꿨는데 CME 갭만 메꾸고 쏙 빠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반등의 기회를 한번 열어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남자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터지가 비트를 추매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22,048개를 바로 샀다. 야, 무슨 동네 빵집에서 빵 사듯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 평단은 86,969달러인데요. 안타깝게도 물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다. 다음 주에도 돈만 있다라면 이러한 매수행률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한편 채굴업체인 마라홀딩스도 20억 달러를 조달해가지고 비트를 추매하겠다라고 밝혔고,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도 20억엔을 조달, 비트를 추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셀러가 모든 비트 분량을 독차지하지 않도록 다른 기업들도 계속해서 나서가지고 비트를 매입해주면 좋겠다. 계속해서 비트코인 수요 끄떡없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또 이 또람프 형제가 이제는 비트코인 채굴 산업까지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람프의 첫째와 둘째가 공교롭게도 미국의 채굴업체들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캐나다 에너지 인프라 플랫폼 헛8과 협력해가지고 채굴 회사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목표, 산업 규모의 비트코인 채굴 및 전략적 비축 개발을 하는 것. 자,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에 정말 진심인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세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미국의 상원 의원 데이비드 맥코맥이 당국에 60만 달러치 비트를 매입했다라는 신고를 했었다라고 하네요. 줍줍을 하고 있는 상원 의원. 자,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블랙락의 CEO가 한 발언이 또 온라인상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달러는 영원하지 않다. 비트코인에 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본주의는 최근 수년 동안 소수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줬고 이에 따라 경제 전반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블랙락은 부유한 소수만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시장 접근성을 높일 것이며 이는 경제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해당 기사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제 조건을 걸었는데 미국의 부채 문제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적자가 쌓이면은 그때 달러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의 지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미국 정부가 빚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라면, 통제가 가능하다라면 달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기축 자리를 유지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36조 달러를 어찌 통제를 할 것인지, 과연 또람프의 계획은? 이어서는 글래스노드 측에서 밝히기를 최근에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비트코인 장투자들의 주기적 매집이 매도 압력을 흡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와 2025년도 사이클에서 장투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200만 비트코인 이상을 매도하고 매도 후에 강력한 재매집을 강행을 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3개월에서 6개월간 비트코인을 보유한 잠재적 장투자들 같은 경우 최근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쭉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유한 물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물량 중 상당수는 비트코인 전고점에서 취득, 즉 물렸다는 소리인데 계속해서 열심히 물을 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항복보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 주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난장판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비트코인의 진가에 눈을 뜬 사람들의 숫자 역시 동시에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좋든 싫든 또람프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의 진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톰리. 최근에 CNBC에 나와가지고 비트가 올해 안에 15만 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데 이어가지고 억만장자 빌 밀러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통해가지고 비트코인 상방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더 큰 가격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확한 가격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성장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레디 핑크도 사라 하고 빌 밀러도 사라 하는데 개미들이 안 사? 그러면 안 돼. 내 집 가지가. 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2018년도 이후 최악의 1분기를 마감하게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개떡락. 비트코인 개떡락과 함께 오늘 1분기 마감일인데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또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월봉 마감 전까지 화려하게 한 방 올릴 수 있을지, 또람프라든지 누가 총매지만 딱 던져주면은 충분히 올라가면서 숏 스퀴즈와 함께 거침없는 상승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만약에 9만 달러 이상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무려 94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숏 포지션이 청산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야, 이거 맛있겠다. 먹으러 가자. 9만 달러. 자, 한편 비트코인 관련된 분석들 최근에는 전부 다 부정적인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7만 달러 간다. 곧 있으면 개떡 나간다. 한 100에 99명 정도, 98명 정도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로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코인리스에서도 분석을 가져다 쓰고 있는 로만 분석가는, 자,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 기준 RSI가 50을 테스트하고 있는 가운데 스토캐스틱 RSI도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다. 아울러 단기 시간대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시간대 차트상에서 동시에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차트를 공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만간에 꼬꾸라지게 될 것이다. 저주를 해라 이 자식아, 저주를. 그러면서 그는 이런 점도 지적을 해주었는데요. S&P 500 저항 깨고 조만간에 이렇게 흐를 것이다. 그래서 한참 떨어진 다음에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인즉슨 비트도 미국 증시와 함께 같이 흐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 외 수많은 트위터 분석가들 비트코인의 역전 드라마를 거의 포기한 듯합니다. 전부 다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기다리겠다. 혹은 9만 달러 위까지 올라가면은 그때 움직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추가적인 하락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숏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숏 치지 않고 그냥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야, 요거 그냥 뒤집으면서 올라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또람프 생각해보니 관세 안 해도 될 것 같다. 관세 철회 이런 거 나와주면은 좋을 텐데 본인은 일단 절대로 의견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해당 구간 이 84,000달러 구간인데요. 위까지 올라와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은 86,500달러 선까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될 수 있겠다라고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는 이야기를 한 가운데, 최근 비트코인 하락에 의해서 거의 유일하게 몇 안 되는 반등 및 상승을 예측한 릴벤 분석가 같은 경우는 82,000달러대 롱 포지션을 걸어놓고 체결이 됐는데 4시간 봉 지금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83,600달러 위에서 650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이 위에서 4시간 봉을 마감할 수 있다라면은 88,000달러까지도 한번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자리까지 가게 되면은 상황이 아주 재밌게 되겠죠. 쫓치고 있던 사람들은 대가리가 뜨끈해진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머리통에서 불이 날 것 같습니다. 한편 인컴 샤크 분석가 같은 경우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자, 비트코인 지금 현재 추세저항 맞닿아 있는데 이거 만약에 뚫을 수 있으면은 4월달 상승 가는 거고, 못 뚫는다? 아유, 그러면은 그냥 뭐 취미생활이나 하면서 뚫을 때까지 기다리지 뭐.
태평하게 가지라라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도미넌스 끊임없이 상승을 하면서 알트코인들을 괴롭혀 주고 있는데요. 저항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안착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적극적으로 빼앗아와야 할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발발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알트코인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글래스 노드에 의하면 이더리움 다음 지지 구간은 99,400개가 매집된 가격대인 1,537달러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하락을 피하고 싶다라면 이더리움 뭐 해야 되느냐? 2,100달러 위까지 올라가가지고 안착을 하면 된다라고 알리바리트네지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가 올라줘야 이더도 그나마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계속해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분석가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하게도 금이 고점을 찍으면 이더리움이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본인도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한 아리까리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네요. 근데 금 전고 뚫고 계속 올라가는데 고점이 어딘지를 알고. 다음으로는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심어다 주었었던 FTX 채권자 상환 2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5월 말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뭐 별거 없었습니다. 펌핑 안 왔죠. 5월달 거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 근데 5월달까지 언제 기다리냐? 그것도 5월 말인데. 자, 다음으로는 크립토 배트맨 BNB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 이라는 분석이 나왔었고요. 비트 따라가겠죠. 다음으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배신했다. 배신한 건 아니고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는 도지코인을 사용하는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내가 한때 너랑 어울렸으나 진심으로 너를 대한 것은 아니었다. 뭔 개소리야. 자, 어찌됐던지 간에 미국 정부에서 밈코인 활용을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트위터라면 모를까. 다음으로는 XRP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정말로 불장이 끝나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XRP도 떨어질 것인데 글래스 노드 측에서는 만약에 과거가 반복된다면 XRP 지금부터 60%가량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겠다. 이 패턴이 무슨 패턴이냐? XRP 보유자 미실현 손익지표가 다시 부정적인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 투자자들이 아직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과거 2018년도와 2021년도 똑같은 상황이 이어졌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마다 XRP는 90% 그리고 75% 각각 하락을 했었다. 두 시기 모두 RSI가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어내면서 매수세가 약화됐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비트코인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기를 바라야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입니다. 하루인베스트,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코인들을 집어삼켜가지고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피해자 한 명은 정말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로 화가 나가지고 법정에서 칼을 들고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공격하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꽤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하루인베스트 대표 같은 경우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처벌 불원서를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양심은 있는 것일까? 해당 소식을 끝으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도움되셨다면 월봉 마감 전까지 반등 가지야라는 의미에서다가 광고 봐주기, 좋아요, 댓글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